변하지 않게 둘 수 있다면 냉장고 문을 꼭 잠궈 너의 모습이 그대로 너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애초부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애정의 수준일 때 비로소 최고의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애정은 인식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바로 저널리즘이 양산하고 있는 위장된 객관성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아예 인식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애정이야말로 인식을 심화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신영복 선생님의 책 담론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애정이 있을 때만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읽는 시간 어느새 10번째 방송인데요. 네, 오늘은 유명한 영화죠. 레옹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의 성장이 멈춘 킬러,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이 자라버린 12살 소녀는 서로에게 어떤 관계였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도 열어보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 반달곰 김일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읽는 시간 벌써 10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네, 마음 읽어주는 여자 김혜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10번째 방송 앞두고 네. 9수를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3주 만에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방송으로 오늘 들려드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 봅시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메르스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제 메르스 그렇죠. 때문에 이제 집에서 계속 집에서 계속 자가격리.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위를 이기고 있었죠. 네. 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뭐 시원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코앞에서 대본을 쓴다든지. 근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방법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원래 일반적인 게 가장 또 좋은 네. 방법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네, 어쨌든 오늘 10번째 방송인데요. 나름 저희는 10회 특집이라는 생각으로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노래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중 한 곡이죠.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띄워드렸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저희 방송을 들었던 청취자 분들이시면, 왜 이 노래를 틀었는지 아실 것 같은데, 네. 혜진 씨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이 노래를 왜 틀어드렸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마음시 첫 방송을 했을 때,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마음시가 태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렇죠. 드라마여서, 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10회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처음을 생각하면서, 괜찮아 사랑의 OST, 잠 못 드는 밤 띄워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레옹을 주제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뭐, 영화의 줄거리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혜진 씨가 한번 우리, 영화 프로그램 성우처럼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 손엔 우유 2팩이 든 가방. 다른 한 손엔 화분을 들고 뿌리 없이 떠도는 킬러 레옹은 그 어느 날 옆집 소녀 마틸다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사이에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온 마틸다는 가족들이 처참히 몰살당하자 레옹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킬러가 되기로 결심한 12세 소녀 마틸다는 그 레옹에게 글을 알려주는 대신 또 복수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네. 네, 참 추억 돋는 영화인데요. 저도 이번에 그쵸. 다시
봤는데 20년 전에도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뭐 감독이나 출연진이 아주 빠방합니다. 네. 거장이죠. 릭배송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연이 장 르노, 나탈리 포트만, 게리 올드만, 아주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그쵸.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화제가 됐던 게 나탈리 포트만. 네. 네, 당시 만 13세였고요. 네. 데뷔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할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로 성장했잖아요. 그쵸. 참 연기도 잘하고 다시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딸을 낳으시기를. 네. 아, 네. 그래서 나탈리 포트만의 데뷔작이었고 한국에서는 1995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2013년에 재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개봉작이 미국 관객 측의 취향 그리고 다소 보수적인 국내 심의 기준에 맞춰서 편집된 버전이라고 했다면 재개봉했을 때는 레옹과 그다음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마틸다의 관계를 보다 솔직하고 대담하게 담은 버전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그 1995년에 보고 이번에는 그 재개봉한 버전으로 봤는데 그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개봉까지 하면서 많은 한국 관객들과 만났던 작품인데요. 네. 그럼 레옹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컨셉으로 레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계획이시죠? 네. 일단 레옹 하면 떠올리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레옹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순수한 감정이 천진한 감정을 만나서 네,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멋지게 어린 사랑이 어린 사랑을 만나다 이렇게 네. 해시태그 네. 이렇게 글을 써서 드렸는데 왜 어린 두 사랑이 만나게 됐다고 표현을 했는지를 이따가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차차 합니다. 네.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사랑, 관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네.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이제 재개봉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사실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그쵸. 영화에서도 네. 마틸다가 그 호텔 주인에게 사실은 연인이다 아빠가 네.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쫓겨나는 네. 장면이죠. 호텔 직원들이 찾아와서 네. 사실 그 95년에 개봉할 때도 어떤 로리타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이 아마 삭제되고 개봉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볼지 막 궁금해지는데요. 시작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옹하면 정말 흔하게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룽 씨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저는 우유, 네. 네, 그다음에 화분. 제가 그 화분을 찾아봤거든요. 네. 어떤 종류인지? 아길레라 로망스라는 이름의 화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세세하기도 하셔라. 네, 제가 좀 요새 덕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킬러가 네, 등장하니까 네, 네. 킬러 네. 그리고 소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떠오르시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쵸.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레옹을 가지고 패러디해서 뭐 이렇게 분장 같은 거 하면은 딱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사용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그게 전부인 것 같고요. 영화에서도. 저도 계속 이제 이번에 다시 보기 전까지는 딱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리고 왠지 좀 심파극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뻔한. 근데 다시 보면서, 이거 정말 사랑 얘기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볼 때는 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봤을 때랑 네. 다르게.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이제 나왔을 때에는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쵸. 좀 들었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떠올리는 건 연인 간의 네. 사랑, 뭐 부부 간의 사랑이겠지만 사실은 뭐 그 반려견에 대한 그 인간과 동물의 사랑도 있을 네, 수 있을 그쵸. 것이고,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종교에선 신과 인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랑 안에 레옹의 이야기를 다시 넣고 보면 좀 다른 시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잣대로 영화를 보면 뭔가 로리타스럽고 좀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것에서 한 걸음 비껴서서 네네. 다양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또 해볼 이야기들이 많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영화 제목도 그렇고 네.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장르노 아저씨. 레옹의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네. 네. 레옹 다시 보는데 막 그 눈도 너무 소 눈처럼 이렇게 끔뻑끔뻑 너무 또 마틸다가 이렇게 과감한 발언과 네. 행동을 할 때마다 놀라서 그 그쵸. 작은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네. 속눈썹 길어가지고 굉장히 정말 순수한 아저씨 네. 이미지잖아요. 정말 킬러에 있어서는 실수도 없고 정말 완벽한, 그러니까 거기서도 레스토랑 주인 이름이 버니였나요? 토니였던 거죠. 토니. 네. 아무튼 이제 보스인 거죠. 레옹에게는. 그렇죠. 레옹의 보스가 고용주죠, 고용주. 네, 고용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넌 불사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딱 그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그냥 외톨이? 그냥 너무 좀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외로워 보이고, 그다음에 너무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두 가지 면을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혜진 씨가 이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주로 어린 시절을 통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사실 레옹에서는 우리 레옹 아저씨의 어린 시절 얘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 초짜적인 모습이 여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레옹을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화를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가 아니죠. 제가. 네, 여러분은 지금 10회차 방송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수많은 나날 동안 더위와 싸우면서 레옹을 정말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레옹을 이해하기까지 좀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이제 더 깊이 있게 보기도 하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주어진 단서들에 집중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깊은 이해를 통해서 재구성해본 우리 레옹의 이야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들어볼까요? 이제 일단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옹이 딱 킬러로서의 어떤 일상을 끝나고 집에 왔을 때 하는 행동은 그냥 우유를 사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벌컥벌컥도 아니고 꼭 컵에 따라 마시죠. 그쵸. 네. 팩으로 먹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먹지 않죠. 좀 이렇게 강박적인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저는 이제 킬러로서의 어떤 그런 예민함과 촉각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다 외출을 바로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잘 차려 입고 이제 의자에서 잠을 자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후반부에 나오면서 왜 저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았고요. 킬러로서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뭔가 또 레옹을 이해하게 되셨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옹이 왜 킬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중후반부쯤에 이제 마틸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옹이 청소년 시절이었죠.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도 레옹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아버지가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해서 혼내키다가 우발적이었겠죠. 자신의 딸을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책임이 자기 레옹 때문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심에 타올라서 19살에 처음 사람을 죽였다. 그쵸. 했으니까.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제 고국당을 떠나서 자신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렇죠. 오게 돼서 이 고용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대를 이어 킬러로서의 삶을 네. 살았던 거죠. 네네. 거기서 좀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없었다. 뭐, 의붓 아버지나 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그 양육 환경 속에서 살지 못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네, 역시 또다시 어린 시절에 이걸 들춰내셨군요. 네. 네. 파헤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서 복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슬퍼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법적으로 싸우려고 뭐 노력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레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행에 옮겼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이 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레옹의 그 당시 19세 네. 소년 네네. 레옹의 삶에서 네. 네. 그래서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랑이 전부였었던 시기가 이 레옹이 가장 중요했었던 그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후의 삶이 참 그 킬러가 직업이었던 거죠. 킬러가 레옹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킬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그냥 사람만 죽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적으로 뭔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직업을 갖고 생존을 위한 그냥 직업이죠. 수단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뭐 돈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보니까 그렇다고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고용주와 레옹의 관계만 그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레옹의 시계가 그 어린 시절 그녀가 죽었었고 네,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했었던 그 시계에 멈춰져 있는 것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들 수가 있죠. 영화를 그렇죠. 보다 보면. 영화 중간에서 레옹이 자기는 나이만 먹었다 이런 네네. 표현을 하는데 아마 성장이 거기에서 멈춰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방송의 특성상 제가 짐작해 봤을 때 아마 레옹이 그런 킬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겠지만 네. 어떠한 심리적인 이유로 자신을 이제 그렇게 내몰았던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쵸. 짐작을 좀 해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레옹의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